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34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가겠어요. 1번에 보니까 지력청량 수행자가 지력청량 의뢰를 받은 때 다음 날까지 지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죠. 지력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청량의 절차를 갖고 문제를 올해 두 문제를 냈었어요. 하나는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죠. 그죠?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합니다. 이게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풀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무엇이냐? 도시개발 사업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보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아닌 거를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택지 개발 사업이다, 지역개발 사업이다. 이거는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적제조사 사업,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할 때 우리나라 과거에 장부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산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적제조사 사업이고 이거는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놓는 겁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온수, 약수, 석유가 운송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그래서 이 지목 파트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 보기 1번은 무조건 지문으로 띄우더라고요. 결론은 온수, 약수,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1번 틀렸어요. 2번에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죠. 이거는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니죠. 그죠? 3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틀렸죠. 그죠? 하천이죠.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하면 국어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이러면 하천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니까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지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의 공장용지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럼 공장 안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공장용지예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이 있다. 대가 아닙니다.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3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말 그대로 공원이죠. 공원.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기서는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데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145.45 0제곱미터로 나왔을 때 토지 대장에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이게 0.05죠. 그죠? 5로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요 4가 만약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죠. 그죠? 그럼 4는 짝수이니까 이걸 버려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에 145.4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료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까지 관례는 출제인이 물을 때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의 공통적인 사항을 항상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34회는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료등록부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집어는 오죠. 왜? 기억하고 디귿하고 소재 집어는 모든 장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옵니다. 니은에 소유자 이 나오죠.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럼 틀렸어요. 리얼에 고유번호죠. 우리가 배울 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 안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을 하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대리권 등록부에도 등록을 하고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도 등록을 해요. 자, 도면번호죠. 도면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에 이 청량의 절차인데 이거는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낸 겁니다. 보면 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여기는 지적 공부 정리네요. 정리.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를 해요. 통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지문은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제를 하면서 지적공부 정리 후 통지 시기는 엄청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에 자, 지적삼각보조점. 여기서 핵심은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어느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느냐? 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죠. 이때 지적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 이 문제는 처음에 접했을 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축척 변경의 절차가 끝났다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 확정 공고 게시판에다가 공고사항이 아닌 것 이름으로요.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이거는 법에 공고사항은 4개만 딱 명시를 해놨어요. 5번에 지역별 제곱미터는 금액에 줘서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5번이에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틀렸죠. 그죠?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죠. 그래서 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죠, 그죠. 자, 디귿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문맥이 예쁘죠. 오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회의 소집은 7일 전까지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5일이죠. 5일.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틀렸네요. 그죠?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량 기간을 묻고 있어요. 이거는 또 틀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1번에 보니까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라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할 때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5, 4, 4, 4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11번에 자, 축척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도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라는 게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이거는 지번별 조서죠. 그죠? 자, 여러분들 축척 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게 축척 변경이죠.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을 하려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죠. 그러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지번별 조서고 그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장부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졌네요. 그죠? 자, 12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죠. 지적 도면의 번호. 여러분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뜻으로도 물을 수 있고 등록사항으로도 물을 수 있죠. 뜻으로 물었을 때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하고 등록되는 사항은 7개죠. 소재, 지번,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등기 파트로 넘어갑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이거는 문제가 쉬웠어요. 2번에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학교는 등기가 안 되죠.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를 등기 신청의 적격자라고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런데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올라가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물어요. 그게 태아죠. 그죠? 학교죠. 읍면동리죠. 민법상 조합이에요. 여러분들 학교는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죠. 재단.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4번도 시험 문제죠. 등기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분묘 기지권은 등기를 할 수 없죠. 전세권의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죠.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죠?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산질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토지통행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등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에 등기한 권리에 관한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답은 3번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1번 건저당권이 말소된 후 2번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번이 회복을 하면 2번 건저당이 우선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1번이 회복을 하면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죠. 그죠? 그럼 1번이 회복하면 1번이 되기 때문에 2번보다는 우선하죠. 2번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1번이
우선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거잖아요. 1번에 저당권이 있다.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말소를 했어요. 그럼 깨끗하거든. 그럼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럼 바로 1이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저당이 되죠. 이게 회복을 하면은 이게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일어났죠. 1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토지 대장을 제공한다. 오, 역으로 말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개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등기죠. 두 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을 때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는 겁니다.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만 의무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제출해요. 그럼 여기서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데 무슨 등기일 때만 제출하느냐?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 디귿에 상속 재산 분할 비스가 공정 정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죠. 여러분들 이거죠. 그죠? 이게 만약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이 난 상속인 전원에 인감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억, 니은, 뒷거 전부 다 옳은 지문이네요. 리얼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다.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되죠. 그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에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겁니다. 자, 지상권 등기할 때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목적과 범위 기록해야 되죠. 지역권 등기할 때 성역지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만 요역지 등기 기록은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는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고 등기를 2번을 하죠. 그러면 성역지에 목적, 범위,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 목적, 범위, 성역지를 표시하죠. 등기를 2번 하죠. 세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을 말하자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또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는 말소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2개의 목적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죠.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은 등기 파트에서는 2번이 나오죠. 하나가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고 목적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작성을 하죠. 두 번째는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이 있거든. 그거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잖아요. 따라서 2개일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이 없이 틀렸죠. 그죠? 임차권의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죠. 그죠? 차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8번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바로 1번이죠. 채무자는 성명 주소는 기록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자 이렇게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저당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는 성명, 주소는 기록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때 권리자로서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거죠.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죠. 말 그대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으로 나왔네요. 자, 19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합니다. 그럼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그럼 말소하면 안 되지. 왜?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번호는 가등기를 하고 얻은 번호입니다.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와거든. 그럼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래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20번에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자, 출제인이 물을 때 이의신청은을 묻는지 이의신청서를 묻는지 이 2개의 차이입니다. 이의신청은은 지방 법원에다가 하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럼 여기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에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럼 1번에 위조한 개명 허가서죠. 여러분들 이 허가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조됐다 이라면은 그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럼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쓸모없는 거니까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각하 사유 9호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1번은 9호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니은에 하천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하천은 안양천, 종량천, 도림천 이렇게 나오죠.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답이 바로 나와 있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분의 소유권 벌어넘기 할 수 없죠. 우리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이 말. 지분의 벌어넘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각하 사유 2호
소유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뒷글, 리얼.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2번에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디 났죠? 정답은 5번이죠. 그죠? 5번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거든. 이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가 있다, 헬스장이 있다, 독서실이 있다 이 말. 그럼 만약 여기에 101호가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독서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독서실은 공용 부분이고 이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규약을 폐지했다는 말은 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유 부분. 그래가지고 이 101호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산 사람, 갑이 만약에 이걸 샀다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왜? 옛날에는 공용 부분이었으니까 표제부밖에 없거든. 지금은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요. 이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요 101호를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어졌네요. 자, 23번에 이것도 여러분들 다 맞췄을 거예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 때 답은 3번이죠. 토지의 경우 군수가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토지 소유권 보존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기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권 보존기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있죠. 이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먼저 건축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허가가 나와야 돼요. 이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등기필 정보의 설명에 관한 거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그 밖의 보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 등기가 끝났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요 위에 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고 아래 거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가 50개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때 할 때는 원칙은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청했다면 본인한테 주는 거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래서 핵심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를 묻는지 의무자를 묻는지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거든. 따라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죠.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대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죠. 갑, 을, 병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한 거예요. 이때 을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이야기하고 병을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병을 채권자죠.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명의자는 을이지만 신청은 누가 했느냐? 병이 했잖아요. 따라서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에 등기명의 포괄승계에는 등기필정보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할 때 포괄승계인은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본인이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발급은 안 됩니다. 그럼 분실을 했다면 새로 내가 분실했다는 걸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본인이 안 하면 포괄승계인이 할 수 여기에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34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파트는 문제가 쉽고 등기 파트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34회에서는 도리어 지적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등기에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어요. 비교적 등기는 쉽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80점, 70점 이상은 받아서 합격을 하셨을 것으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지문을 물을 때 옳은 지문을 묻는 게 있고 틀린 지문을 묻는 게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옳은 지문 12개, 틀린 지문 12개. 그 다음에 박스 문제 있죠. 이게 올해 7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거는 유사합니다. 옳은 것, 틀린 것도 유사하고 박스 문제도 7개 전후로 해서 출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